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새해 첫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자산시장 과열 경고음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통위는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설비 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진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휴대전화 업체 샤오미 등 9개 회사를 중국 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된다며 투자 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31년 만에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합니다. 앞으로 기아는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시각에 오늘 양시장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바치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이는 오늘 장인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변동성을 만들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까지는 다소 잔잔한 흐름이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그리고 제롬 파웰 의장은 금리 인상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지출 규모가 확대가 되면 또 이렇게 물가 상승세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불안한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최근에 우리 증시 살펴보면요. 개인은 사주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또 올해 초 이렇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아는 연기금, 그리고 또 국민연금 관련돼서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 파는데 사는 종목들은 뭘까라고 바라보면서 그중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한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벌써. 네, 근데 일단 국민연금 매매 동향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 그냥 지수와 개인들의 매수 거의 똑같이 일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오히려 이제 기관은 거의 정반대로 올라갈수록 계속 팔았고 또 연기금도 그에 걸맞게 같이 매도를 했는데 또 1월달 들어서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은 거의 기관은 더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연기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기관의 전반적인 입장은 개인의 투자 심리가 반영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펀드 투자를 했더니 몇 년이 지나면서 수수료는 떼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떤 수익이 안 난다라는 어떤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겠어라고 해서 환매를 하게 되죠. 그에 따른 부담감도 좀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어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지수가 한 100대에서 구성했던 종목들과 포트폴리오의 흐름이 시장이 올라가서 한 120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정 부분 올랐던 20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어떤 시장에 대해서 변화가 충분히 또 고점권에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국인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지금 적립금 운용하는 현황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작년 9월 말 3월 3분기 기준입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
주식과 채권 쪽에서 국내 해외 모두 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국내 쪽에서 수익이 잘 났죠. 8%대가 넘습니다. 이럴 때 그냥 시장에서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 치사하게 빼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해외 쪽에서는 채권 쪽에서 수익이 좀 괜찮게 났고요. 게다가 이제 대체 투자가 각광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어떤 수익을 끌고 있는데 하지만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한 3분기까지 4%대. 아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5, 6%대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일단 국민연금 중요하죠. 어떤 국민연금의 매매를 욕한 좀 아쉽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 돈입니다. 저희가 꼬박꼬박 납부하는 돈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또 어떤 인구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고갈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은 고갈이 되지 않게 좀 잘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커져야 됩니다. 즉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투자 전략도 계속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어졌던 기금 투자 운용 전략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해외 투자 쪽이 현재 한 37%대에서 한 앞으로 5년 뒤까지는 55%대까지 그래서 해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주식도 50%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 투자와 어떤 해외 쪽의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금 운용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한국 주식도 재평가되는 쪽에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에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지금 5% 이상 보유한 종목이 지난 분기보다 한 10개가 줄어서 274개로 되어 있고요. 주식평가액도 어떤 많이 늘어난 모습들인데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30%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은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줄어든 종목들을 그 비중이 줄어든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총 3위 종목들은 거의 다 소폭 줄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줄였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음식료 쪽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미디어 쪽도 한 5% 갖고 있던 종목도 제외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국민연금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왔다. 그러면은 단기 저점을 잡고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지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의 보유가 늘어났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일단 건설주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건설사 흐름들 3개가 먼저 나란히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대거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워닝머티리얼즈부터 테스나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데 게다가 네페스, 하나머터리얼즈, 테스, 네페스는 또 오늘도 강하죠. 이런 어떤 변화의 핵심이 될 만한 소부장 관련주들은 계속 연기금도 파는 와중에 관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남선알미늄 이 종목은 그 인덱스에 포함되다 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 밖에 SK D&D, 삼화컨덴서, 또 GKL 호텔신라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이 업황이 바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전략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삼화컨덴서 같은 경우도 MLCC 관련된 쪽에 강자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목들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대우건설 당연히 눈에 띄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실적 확장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40%가 조금 안 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만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0배, PBR 0.9배가 안 되는 수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미반도체 오늘 강한 흐름이지만 조정세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갖고 있는 반도체 쪽의 레이저 장비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후공정용 장비 업체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OSAT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계속 장비 쪽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 특히 한미반도체는 주주환원 정책도 뛰어납니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앞으로 작년이 사상 최대 올해도 이런 흐름들 이어간다. 반도체 업황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기금 쪽에서 특히 국민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객장 상황 혹시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주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 SK텔레콤, 신한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CJ E&M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스나, 원익 QNC, 원익 IPS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뚜렷한 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지금 수급 주체별로도 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1%대 조정이 나오니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조금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서 개인 투자자만이 좀 신매수에 좀 나서면서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의 그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향후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좀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 정밀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시장의 좀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오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오늘 좀 많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좀 장기 주가 급등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좀 시장 하락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과열 신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이라든지 의료 종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최근에는 업종별 순환 매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한 그러한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은 역시나 향후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미국의 이제 블루 웨이브 현실화와 함께 지금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금리 상승 이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 같은 경우엔 그냥 금리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다음 주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업종별 순환매 좀 잘 살펴보고 미국장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지니뮤직,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3.04% 상승한 2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알령과 코로나19 여파에 움츠렸던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위안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12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프라인에서의 부진을 상쇄하고 젊은 층들 확보,
브랜드 이미지 쇄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선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기저효과에 더해 오프라인 채널 구조조정, 대대적인 인건비 구조조정 효과가 더해져서 올해 증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에 상승하는 아모레퍼시픽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현재 5.15% 상승한 5,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 보였는데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탑재가 된다면 테슬라 차량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블루투스로 연결할 필요가 없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모 회사 KT는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제네시스 GV70에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용한 바 있는데요. 향후 G80과 GV80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니뮤직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의 서비스 탑재 기대감에 상승하는 지니뮤직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0.56% 상승한 1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3대1 무상감자 후 약 3주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개장 직후 7% 정도 급락하다가 다시 13% 급등도 했습니다. 현재는 완만한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3대1 무상감자로 인해서 지난달 24일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 해제됐는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상승세는 대한항공으로의 인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사될 경우에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 흐름과 종목까지 살펴보는 차이나 클래스 스탁 시간입니다. 하채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헤드라인에서 읽어드렸는데 중국 기업 상황들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샤오미 관련해서 샤오미와 다른 기업들을 또 이렇게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올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도 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흐름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부양 정책이 나와서 뭐 국내 시장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일본 시장도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물러가고 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 쪽에서의 뭐 샤오미 그것도 말고 또 국영 항공기 제조사죠.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개 회사를 좀 올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하고 바이든은 좀 제외가 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샤오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인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상한폭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엄청 크게 좀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샤오미 주가가 12% 넘게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워낙 또 이제 이 월봉이라든가 주봉이라고 봤을 때 이 샤오미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대 3월달에 이제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온 후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4월달부터 5월달부터 해서 쉬지 않고 올해 1월달까지 계속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좀 봤을 때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 쪽에서의 악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크게 요동을 좀 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죠. 이런 종목들이 악재가 나오면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좀 좋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국내 시장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시장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0.8%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러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일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좀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아니라 먼저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대로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민주당 같은 정책들은 과거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상태에서 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안 좋은 이야기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중국 쪽에서도 또 인민은행 쪽에서 1년 만기 중기 이동성 창구 쪽에서의 5천억 이하 정도에 대한 이동성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상당히 무역 쪽에서의 흑자가 나왔습니다. 수혜를 좀 받은 그런 부분인데 한 5,350억 달러의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좀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쪽에서 수출 쪽에서 상당히 좀 호조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중국 상해 좀 지수를 좀 보면은 지난번에 강한 양봉이 나온 후에 지금 한 3일 정도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양봉을 3일 거쳐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이 3일 동안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악재 속에서도 조정이 나오는 건 맞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기술적인 승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상승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승고르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추세가 좀 무너지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도 추세를 지지를 좀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5,178포인트까지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의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거래 연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약 한 51억 위안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오고 나면은 차츰 또 중국 시장이 좀 안정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좀 판단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좀 올려놓은 종목들이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제 보령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수가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매수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자, 오늘 매수가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가격대이 좀 들어왔으니까, 눌림목을 좀 깊게 든 부분이고, 또 중국 정부 쪽에서도 스마트카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매수가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가라든가 매수가,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보령 자동차 매수됐으니까 한번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방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대에서 조금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한번 매수가 가격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고 또 전체적으로 종식이 된다고 하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주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데서 조인트 타운이라고 이렇게 또 아마 이름 종목명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6000
998, 600-998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뭐 제약주들은 계속해서 좀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99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우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우한이라는 도시를 정말 많이 들었죠. 거기에 이제 본사를 좀 두고 있는 그 회사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 쪽에서의 도세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양약이라든가 중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약용차라든가 중약 진행에 있어서의 의료기기, 그다음에 헬스케어 제품 또는 뭐 화장품에 대한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 쪽에서 헬스케어 쪽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정부 쪽으로서 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사업도, 헬스케어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뭐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전자상거래 쪽도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항생제라든가 당뇨병 관련된 부분에서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회사가 또 물류, 중국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쪽도 좀 잘 갖춰야 되는데, 중국 그룹 내에서 거의 뭐 탑에 달리는 물류 시스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관리라든가 뭐 장비 제어라든가 운송 관리 시스템에서 상당히 선도 기업으로서도 중국 내에서도 좀 알려져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이자 때문에 뭐 콜드 체인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물류 시스템을 이 회사가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폭신 홀딩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콜드 체인을 통해서의 백신들을 유통하는 사업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좀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의 중국 계열사에 설립한 투자회사죠. JV 쪽에다가 1억 이하인 정도의 투자를 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보율 하듯이 이제 유보율이 높으냐 안 높으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 1000%가 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위기가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내 자금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즘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성장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빨리빨리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부주통에 관련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7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21년도에도 올해죠. 다시 또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5%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예상 컨센서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두려워하시니까 이런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신뢰가 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는데, 일단은 지금은 중국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발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이제 보고 가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작은 파동이 한번 2019년도에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두 번째 파동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조정을 좀 주다가 올해 이제 한번 세 번째 파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의 파동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대세 상승의 파동이 한 번 나왔고요, 두 번째 나왔고, 옆으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파동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세 상승의 세 번째 포인트 자리에서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 17.5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98 이하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매수가는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2,977원 정도, 목표가는 3,395원, 그리고 손절가는 2,888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중국장에서 낚아틀 종목으로는 구주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나 중국 시장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자세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환율에 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현재 환율 동향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자의
그 부양책과 그다음에 연준이장의 테이퍼링 가능성, 약화 발현에 따른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 개장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통위 금리 동결 이후 추가 발언에 대한 그다음에 경계감과 국내 증시 약세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90원대 후반대를 기점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1.5원 정도 하락한 1,096.5원에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부양책과 완화 정책 유지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일단 보이긴 했으나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에 힘입어서 하락 마감했던 모습이고요. 달러화 또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개장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차기 정부가 추진한 부양책을 제안할 예정인 점이 장 중반까지는 투자 심리를 지지했던 모습이고요. CNN 같은 경우는 부양책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언급하면서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미국 금리가 장 후반 다시 상승하는 데 이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반락했던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였다면서 이런 채권 매입 축소 등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실업 지표가 약화됐지만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되는 만큼 증시에는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고요. 대규모 부양책의 기대는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업종별로 기술주가 0.95% 내렸고 에너지는 3.1%, 그다음에 금융주는 0.5%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달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부양 정책의 원상복구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해소된 영향으로 약세로 급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의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9% 하락한 90.176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국감 일각에서 제기된 연준의 채권 매입 축소 등 금융시장을 지지한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당분간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엔화 등에 대해서 약세로 반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분이 달러의 약세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쇼플레이의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하단을 지지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 지지력과 함께 추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장중 1,099.7원까지 가격대를 올렸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긴 했으나 금통위 이슈에는 다소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결 이후에 큰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증시와 부동산의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 등을 표명하는 것을 예상함에 따라서 경계감이 약간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90원대 후반대를 지지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조용한 흐름을 보이면서 역의 위안화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의 달러 위안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6.4695 위안까지 올랐던 모습이고요. 인민은행이 기준안을 고시해 위안화를 6.4633 위안에 절상 고시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위안화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3,120대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금통위를 대기한 가운데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5,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037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1,095원에서 1,100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역시 위안화에 계속되는 연동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여건 역시 결제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100원을 상향 돌파할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환율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연 전문위원과 이 시각 환율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살 종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문가님들도 그러시고 또 큰 손들은 아직 살 종목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연초 대비 코스피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월 효과 그리고 1월에 중소형주들이 좀 랠리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했던 장세에서 조금은 가보지 않았던 길, 코스피 3,000포인트 이상 권역과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개인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식을 잘 접하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익히 내 입에 익었던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기업들이죠.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SK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시장이 조금 집중됐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왔던 그런 우선주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기 전에 우선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의결권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지만 기업의 이익이나 배당 그리고 청산 이런 부분까지도 자산과 관련된 배분을 할 때에 우선적 지위를 주고 있는 주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주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들을 받았는데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 본주, 보통주라고도 하죠. 그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커졌을 때에 오히려 우선주의 이른바 알박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앞서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보통주 매매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통주의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었지만 아직 우선주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선주와 보통주, 괴리율이 좀 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본주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주로서 상승을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 권역인 18만 원 이하 권역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온 지 좀 됐습니다. 22만 원 권역대에 오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한번 살펴보면 아직 이 횡보 권역에서 오늘장부터 조금 급등세가 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율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되면서부터 이런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두 종목의 그 격차, 괴리율을 좀 보면 적게 날 때는 2배수까지 날 때가 있었고요. 많이 날 때에는 3배수까지 나고 있는데 현재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7만 원 이하 권역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권역에서 3배 정도의 차이, 괴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율을 우선주가 조금 좁히면서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화장품 섹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10만 원 이하 권역대에서 15만 원까지 터치한 그런 흐름인데요. LG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괴리율 차이를 좀 보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70%가량이고요. LG전자는 56%, LG생활건강도 50%, 현대차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까지도 30%에서 적게는 20%까지의 괴리율을 보여준 흐름이다. 그래서 우선주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보통주, 본주라고 부르는 그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흐름 아직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인들의 수급을 좀 중요시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인 수급이 얼마만큼 돌아와 주는가가 결국엔 현물 시장의 수급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장 외인들의 수급 아직 선물 시장에서 차분합니다. 어제 장에서도 2시 30분 이후에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 만큼 오늘도 차분히 금요일이라는 요일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얼마만큼 돌아와 주는지 그리고 이어서 현물 시장에서도 외인 수급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주어질 때마다 미 증시에서는 에너지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러셀 2000 지수가 급격하게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닥 중심으로의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3,000포인트를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코스닥 1,000포인트도 이제 곧 가게 될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과 그리고 본주와 우선주 사이의 괴리율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선주면 전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체크해 보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효과가 났긴 났는데 기대보다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인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센트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50세 이상 환자들에게는 68% 감소 효과가 있고 발생률 전체 환자 대상으로는 54%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게 될 존슨앤존슨 백신까지도 90%대 이상의 효능을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제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앞자리가 90% 이상으로 좀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그에 따른 매물이 좀 출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관점 중에 하나는 차트상 단기 고점 영역에서의 매수 대응은 오히려 기대 심리 때문에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 이러한 흐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장기 추세선과 그리고 그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저점 권역대에서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고점 권역 위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나 여타 급등한 종목들에서는 이와 같이 추세선상 이 부분이 매도 자리인지 매수 자리인지를 조금 구분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상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는 매매 습관이라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깊게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가능한 영역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반응으로 좀 보고 싶고요. 방역당국에서 3상 허가 전에라도 이제 치료제를 임상시험 투여를 할 수 있다라는 연구자 임상시험을 통해서 미리 투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역당국과의 협력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매출로 이어질 포인트인가 그 부분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영역에서의 대응은 조금 자제하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짚어봤고요. 또 건설주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도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주들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포인트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건설업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달간 건설업 지수가 3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초순 10월 중순부터 7% 이상 하락했는데 연초부터 강하게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출신의 신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을 하면 거기에 따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 건설업종의 상승은 조금 기대감 효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시장 발표 이후에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단기 상승에 대한 그 피로도 때문에 일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양쪽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라고 한다면 변창흠 장관표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이후 시장에서는 조금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 주택 건축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어느 정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하저의 흐름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관련된 업종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설 연휴 전에 이 신임 장관표 주택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과 대우건설을 건설주에서 좀 꼽아봐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얼른 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석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하는 날은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299.7%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국제화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프로텍 휴마시스도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모두 목표가 18%까지도 달성을 했고요. 동일 고무볼트부터 써니전자 두 번의 접근까지도 13%, 15%까지 수익 내고 나왔죠. 다음으로 SMA 9.2%고 우리 기술 투자 7%까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영화금속이 22.7%고요. 비덴트가 10%, MS 오토텍 15% 수익률 좋았고요. 아이큐아가 15.1%, KCTC가 2.2%, 한동화성이 9.9%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써니전자 9.3%, NEW 12%고 오늘도 10%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삼알미늄 46.6%, 로보스타도 10.5% 수익 내두고 나왔습니다. 인선이엔테가 9.1% 수익 내면서 총 누적 수익률 299.7% 기록하고 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자, 벽산이 17.3%로 소폭 더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메디포스트, 덱스터, 웹제는 다소 부진한데요. 한 종목씩 AS 받아봐야겠죠? 네, 300%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0.3%를 남겨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종목씩 AS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 네, 벽산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보유 종목들이 전부 다 음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벽산 같은 경우 지금 고점 추세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분에 지지선은 이렇게 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안에서의 상승폭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섹터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이면서 홍정욱 관련주들도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와 함께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어제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5일선 위로 어제 리뷰 드렸듯이 시가 상승계 출발하면서 5일선 위로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거래량은 좀 나와줬는데 아쉽게 시장 무너지면서 도지 형태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약간 밀리는 흐름이지만, 저점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금 추세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보유 관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인데요. 덱스터 지금 어저께 연봉 나오고 오늘 조정이 5일선 이탈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21선까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좀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아래 꼬리를 지금 다는 모습이 만약 내일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웹젠입니다. 웹젠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시장이 5일선 이탈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죠. 37,000원 부근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 지금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이 시장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5일선을 바로 회복시켜 준다 하면 시장은 당분간 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갈지, 만약에 부러진다 하면 웹젠 역시 21선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종목 두 후보군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죠. 열혈사제, 태양의 계절,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제작을 했던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TT 관련주들이 이제 좀 인기를 끌면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OTT 사업 진출하면서 이제 드라마 제작업체, 컨텐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부각을 받았죠. 그와 함께 지금 같이 급등을 하고 기간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거쳤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ATEC-TN입니다. ATEC-TN은 지금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예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종목이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업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다 괜찮고요. 상폐되거나 문제가 될 소지 전혀 없는 회사인데, 다만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대권 테마로 그냥 테마주로 성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음 주도 연속성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 높아서 이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사마네트웍스와 ATEC-TN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5분 뒤에 어떤 종목인지 공개가 되고요. 대응 전략도 나오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